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8시 1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박근혜가 웃으면 이번 대선은 해볼만하다 하는 것이 오늘 방송의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웃는 모습의 사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웃으면 이 우파든 자유 애국 우파는 이번 대선에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아침 방송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방송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지율인데요. 다시 한번 그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보도된 조선일보의 지지율입니다. 윤석열이 32.8, 이재명이 31.7, 안철수가 12.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 모두 다 국민들의 여망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에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한 58% 정도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32.8, 안철수는 1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도 뭐 40, 한 5?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50이지 안 되는 것이지요. 네, 국민들은 윤석열도 안철수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윤석열이나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골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국 우파 후보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현재 애국 우파 후보는 다 합쳐봐야 지지율이 높지 않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해서 이 4명의 주자 중에서 한 분을 대선 주자로 추천을 하면 이재명은 제외하고 우리 우파 사회에서는 소위 우리 측 진영에서는 박근혜 당이 1등이고 윤석열 당이 2등이고 안철수 당이 3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이.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곧 이 두 사람 중에 조원진 당이나 김경재 당 이 둘 중 하나의 당을 정해서 그곳의 지도자가 되신다. 또 가능하다면 두 당 보고 합쳐라 라고 해서 합친 두 당의 지도자가 되면 더욱더 힘을 발휘할 것 같다. 그래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자유애국우파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주 훌륭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저보고 너무나 너 장신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이 좀 쉬셔야지 그렇게 그분을 괴롭혀 드려서는 어떡하느냐라고 저를 비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모두 이번 선거에 앞장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그 인터뷰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미직 김문관 기자와 박지영 기자가 1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아침에 쓴 기사입니다. 제목은 박근혜 옥중 서간집을 펴낸 유영하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MB 사면이 불발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시더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주요 부분만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일정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으면서 안개 속 판세라는 관측이 대세다. 오늘 2월 초 박 전 대통령이 낼 메시지에 따라 막판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가 잠깐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낼까봐 가장 걱정하는 데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 견해를 표명하면서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을 조선일보는 지금 겁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조선비즈는 수년간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최근 발행된 옥중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엮은 유영아 변호사를 지난 12일 중부 사옥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자, 질문.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유영아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래 대통령께서는 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신다.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몇 분에 대해 언급하신 것만 들었다. 신문보다 방송으로 뉴스를 주로 보신다. 대선 국면이니까 대선 후보들 보도도 보시면서 당연히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가끔 말씀의 행간을 통해 짐작을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여기요. 유영아 변호사는 지금 대충 속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가끔 말씀의 행간을 통해 짐작을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언제 퇴원하실 전망인가? 2월 2일까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단 소견서를 받았다. 그날까지는 병원에 계셔야 하고 그때 의료진이 검진한 후 퇴원 여부를 결정한 예정이다. 예, 저는 다시 여기서 제가 개입합니다. 그날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정치적 의견을 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금 상태가 아니고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병실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정치적 견해를 발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퇴원하실 때 인사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 오랫동안 국민을 못 뵀으니까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 그럼 정치적 메시지가 담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못하는 것인가? 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조바심이 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대통령은 퇴원 시 어떤 말씀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냥 인사말이 될지 어떨지는 아직 확답이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고 생각한다. 나름 생각은 하실 것이다. 아직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본다. 휠체어를 탄 사진이 보도된 바 있는데 거동은 괜찮으신가?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 보행도 하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다. 여러분, 보행하고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관절 쪽이 조금 안 좋은 데가 있는 정도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잔인하게 집요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아니 걸어다니시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관절 조금 안 좋으면 충분히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퇴원 안 해도 병실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요청을 하고 드리는 건가요? 지금 절박하잖아요. 보행하고 걸어다니는 것, 일상생활 하는 거 지장 없다는 거 아닙니까? 관절이 조금 안 좋다.
그 정도면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은 성모병원 다닐 때 통로에서 빨리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했었던 것 같다. 이제 휠체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걸어 다니니까. 여러분 이제 됐어요? 박 대통령 보고 정치하시오 라고 주장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퇴원 후 주거지는 결정됐나? 라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했더니 현재 알아보는 중이다. 저한테 따로 몇 군데 말씀하는 곳이 있어 임장을 다니는 상태다.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은 두세 군데다.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다. 사람들이 짐작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실었습니다. 확인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보행하고 걸어 다니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없고 다만 관절이 좀 안 좋은 상태. 그러면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퇴원 안 하시더라도 얼마지 병실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참여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 그런 제목의 방송을 했어요. 지금 침묵하면 박근혜는 영원한 패자가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경원 씨 아시죠? 나경원 씨가 최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윤석열이는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경원의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뉴스원의 이호승 기자가 17일 월요일날 쓴 기사입니다. 나경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윤 후보는 별로 검증할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극렬하게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경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면 나경원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경원이 뻔뻔한 거. 우리 윤 후보는 별로 검증할 게 없는 것 같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 댓글이 6,460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이 댓글 안 읽어봐도 비디오입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17일 선거가 왜 이렇게 저급하게 가는지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구절절 들어볼 거 없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께 빨리 들려드립니다. 나 전 의원은 이제 7시간의 사적 대화에는 더는 집중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선거로 가는 것이다. 지금은 비정상적이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후보는 별로 검증할 게 없는 것 같다. 우리 후보, 여기서 우리 후보는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로 검증할 게 없는 아주 완벽하고 깨끗한 후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박근혜는 아주 흠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경원은. 이 나경원의 기사에 대하여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기사 밑에 부분, 밑에 붙어있는 독자들의 반응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화나요가 8,788개입니다. 슬퍼요가 42개나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알 거 아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전 의원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같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아까 찾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나경원이 같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많은 글을 올리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분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규호 씨고요. 이 씨가 정권 잡으면 일중대가 잡는 것이고 윤 씨가 정권 잡으면 이중대가 정권을 잡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계승이다. 일중대가 계승하느냐 이중대가 정권을 계승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라고 이규호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배달된 신문에 아주 주요 신문에 다 광고가 실렸습니다. 국민혁명단에서 낸 광고 같은데요. 정광 목사님이 내신 광고 같아요. 그 광고 내용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까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당, 언론, 시민단체 연석회의다. 언제 열리냐? 내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후보 단일화에 있다. 서울, 부산시장 후보 단일화의 역사적 교훈으로 반드시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이 광고를 내신 곳은 국민혁명당이고요. 주관하는 곳은 유튜브연합, 너아라TV, 신이한수, 이봉규TV, 고승국TV, 국민혁명당이 주관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 시민단체 연석회의 참석 안 해도 뻔하지 않을까. 여러분, 작가 김규나 씨 아시죠? 김규나 작가의 12월가 쓴 12월 달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내일 열리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당 언론 시민단 연석회의에 딱 어울리는 글이다라고 생각돼서 김규나 작가가 지난 12월 달에 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천치들의 천국, 바보라는 뜻이지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악마가 따라오 있는 게 아니다. 다수가 멍청이라는 걸 알고 지배하라는 자들 앞에 스스로 뛰어가 엎드리는 바보들, 그들이 천치라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손뼉을 치고 환호하는 등신들, 완장 하나 얻어차고 정의의 순수한 우리에 빠진 천치들이 바로 악마들이다. 지옥이란 독재자의 꼬랑지에 빌붙은 바보, 멍청이, 등신, 천지, 니들만이 천국. 이것을 김규나 작가가 쓴 작년 12월 23일 날 쓴 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방송을 끝내기에 앞서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미디어 A의 오근호 대표 아시죠? 부정선거 규명에 아주 제 앞장서 계신 분입니다. 오근호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시민에서 대선 예비 후보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미디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선거 부정을 밝히는 대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오근호 씨의 글입니다. 저는 4.15 총선 부정선거 진실규명과 3월 9일 대선 조작을 막기 위하여 자유시민 대선 후보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를 신뢰하시는 정당과 단체, 시민들이 성원에 힘입어 대선에 참여하여 선거의 정의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 대선 후보 투쟁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선 후보 등록하여 자유우파 시민들을 대선 투표소와 개표소 참관인의 자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의 증거들이 수집되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선거 무효 소송으로 부당한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아내겠습니다.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의 관문을 넘어서면 대선 후보로서 중앙선관위의 불법적인 선거 집행을 사전에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저지하겠습니다. 저희 대선 후보 등록, 부정선거 진실찾기 투쟁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오건우 씨 글을 설명드렸습니다. 오건우 씨가 이제 대선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다면 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오건우 씨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죠. 중앙선관위의 불법적인 선거 집행, 그러니까 경선 뭐라 그럴까요? 대선을 하는 과정, 3월 9일 그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막 가처분 같은 것들을 해서 막아내겠다. 그래서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께 제 방송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은 다 합쳐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 이 둘은 진짜 정통 자유 우파 후보라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 애국 우파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지지율은 다 합쳐도 미미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그 정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 현재 두 개의 정당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 있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곧 정당을 택해서 기자회견을 할 김경재 후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추천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당을 합쳐서 한 사람으로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와주시라 라고 저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훈은 좀 잔인한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 좀 아플 때 쉬셔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걱정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사진이 보도된 바 있는데 거동은 괜찮으신가? 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렇다. 보행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다. 관절 쪽에 조금 안 좋은 데가 있는 정도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보행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고 관절 쪽에 조금 안 좋은 데 정도가 있다. 지금 휠체어 안 타도 된다 이제. 그러면 정치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병실에서 2월 2일 날 퇴원하신다고 그러는데 퇴원 못해도 병실에서도 정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집은 자유의 몸인데요 뭐. 여러분 제가 이러한 부탁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좀 급해요 지금.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급해요. 급해 죽겠어요. 예? 여러분 급해 죽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급해 죽겠어요 지금. 빨리 나와서 좀 웃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상로 기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빨리 나와서 웃어주세요. 그리고 전면에 나서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기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는 나중에 욕을 먹기로 하고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은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와서 활짝 웃고 앞장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주장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어제부로 카메라 출동 독자분이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5,000명이 한 분이 1,000명씩만 포석하면 1,500만 표입니다. 1,500만 표면 대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1000명을 설득하세요. SNS상에 많이 올리고, 그래서 1000명을, 한 사람이 1000명씩을 포섭하면 1500만 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3월 9일까지 코로나 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다닌다고. 횡단보도 다닐 때 이렇게 건널 때 좌우를 살펴요.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 전에 이렇게 진도 걸어놔야 되는데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이렇게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펴요. 저 다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재정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급의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맞이 구정 선물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네요. 뭐 구정 선물 이벤트 하니까 뭐 좀 더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잠도깨비 광고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뭐 잠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머, 이거 진짜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하여튼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팔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꾹 참다가 엄마 이게 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이 발가락이 하나, 끝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2개까지가 항상 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하지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저는 그것도 고치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옥에서 그것도 저절로 벗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어쩜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시간이 너무 없네요. 한 3개월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50일 남았는데요. 충분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충분합니다. 이 판세를 뒤집는 건 충분합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그걸 가장 걱정하는 데가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일보가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중앙일보가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괴력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지리멸렬한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정치적 리더가 나오면 그 지지부진한 윤석열과 그 안철수, 특히 그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이 큰 타격을 입을 것에 조선일보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파워는 이 대사판을 뒤집을 수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이 국민들의 뜻에 못 미치는 아주 자격이 없는 미흡한 그런 후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정치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이고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저녁에 또다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